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달 양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그 띠별 특성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그 지살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동살에 속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빈번한 거래도 포함되어 가지고 활동성으로 인한 좀 피곤이 누적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은 그 지살하고 다르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로 먼 곳을 출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항시 분주한 그런 기운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선박, 여행, 출장이 좀 많은 직종이나 직책의 인연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운에서 그 역마살 기운이 있을 때는 지방이나 여행 중에 그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을민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량에 해당하십니다. 편관과 상관이시니까 실속 없는 일로 명예나 감투를 추구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그 지출도 할 수 있고, 불철주야 그 분주히 노력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상하기 쉬운 그런 기운도 되니까 건강에 좀 특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락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명예에 치중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들과 조금 소원해지거나 갈등의 골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그 정관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직장에 좀 소홀하기 쉬우니까 직장 문제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남자 관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천간이 충이 오죠. 이렇게, 그죠? 천간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을목하고 이렇게 신금이 을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하는 일마다 좀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쉽고 여러가지 갈등도 생기기 쉬우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그런 한 달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는 그 운기가 상승한 가운데 생기는 다소간의 희생이나 소무성 지출로 인해 가지고 좀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이나 변동이 잦을 수 있고 다소간의 그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상황도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용에 다소간의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책정 문제로 말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다소 육체적인 활동이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탤런트나 배우, 가수 이런 것처럼 그 연예인이 되거나 또 아니면 화류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량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정제시니까 강한 문서운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처럼 그 문서에 그 욕심이 생겨 가지고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하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에 그 제약을 받거나 추진하던 일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들어는 아랫사람이나 자녀들로 인한 문제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반기로 가면서 자첨 재물도 안정되고 금전적으로 또 여유도 나타나는 좋은 운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잉태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그 지난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천을귀인까지 함께 하죠.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기람으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길신으로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풀려나가고 재물도 차츰차츰 늘어나는 좋은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 비견과 정관이시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다가 금전상의 그 어려움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착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환대받는 일도 많이 생기는 좋은 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 자매간이나 친구 동료 간 이리 가까운 사이에는 금전 문제나 아니면 재산 문제로 조금씩 시비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도 생기고 직장이나 하는 사업에서는 크게 운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성이 다소 좀 둔화되는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또 하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운성이 그 사지에 속하는 이런 운세에서는 종교나 철학, 교육, 문화 이런 것들처럼 다소 정신적인 분야에 치중하면은 결실도 높고 성과도 잘 나타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죠.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량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정인이시니까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의식주도 안정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인도 보편적으로 좀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해봐도 좋을 만큼 운세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선배나 윗사람들의 그 도움도 크고 또 승진이나 승급에 좋은 찬스도 올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여유롭게 안정된 가운데 편안한 생활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런 때에는 보증 같은 금전 거래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자녀로 인한 걱정도 따를 수 있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지살운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이나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의 운기라 가지고 그 경사가 줄을 잇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화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욕망과 야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무설수나 잡음이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도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기 주장 너무 강하게 세우지 않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제왕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져 가지고 새로운 문서운이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54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급재시니까 큰 재물에 현혹돼 가지고 바쁘게 움직여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번거롭기만 할 뿐 실속이 별로 따르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은 그 실수나 무리수로 인해 가지고 금전이나 재물상의 손실도 따를 수 있고요. 동업이나 금전 거래는 그 손실이 또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재의 급제의 운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무리한 금전적인 지출이나 아니면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는 일이나 재물상의 손실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트러블도 좀 조심해야 하고
거래처나 직장으로부터는 생각지 못한 그 손실이나 상처받을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운성으로는 어떻습니까?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기운입니다. 최고제의 운기로 경사가 보편적으로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들과 어느 정도 화합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양띠분들의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한살, 역마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이런 부분들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운세를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그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것들, 그죠?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그 길하면서도 강하니까 아주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들은 그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이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3일날 육해살의 방합, 12일날 장성살의 삼합, 이렇게 이틀이 있네요, 그죠? 이런 기운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성살은 운기가 상당히 그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런 때는 운기의 도움으로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 추진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도우고 있으니까 이 삼합은 사회 합입니다. 바깥 활동간에 만난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5일날 육해살의 방합, 24일날 장성살의 삼합, 27일날 육해살의 방합, 이런 날들이 있죠.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 한마디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9일날 연살의 원진. 자, 이 하루만 있네, 그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나거나 미팅을 나거나 아니면은 소개팅을 하는 이런 기운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원진이 있으니까 그 결말은 상당히 좋지 않는 원망이나 원성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피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7일날 천살의 육형, 10일날 월살의 충, 19일날 천살의 육형, 21일날 연살의 원진, 22일날 월살의 충, 자, 31일날 천살의 육형, 이런 날들이 있죠.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4일날 화개살, 5일날 급살, 6일날 제살, 자, 8일날 제살, 이런 것들처럼 길과 흉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날들은 평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운이다 보니까 들어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큰 탈은 없는 그런 날로 보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이런 날들은 오히려 좋은 운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0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